전해드릴 소식은 온갖 날조와 혐한성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 기업 DHC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수치라고 비난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DHC가 운영하는 DHC 텔레비전이 혐한 방송을 하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물의를 일으켜 DHC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혐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하는 일본 내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 리테라는 DHC는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혐한 증오성 발언의 비판이 쇄도, 불매운동, DHC 코리아 사과라는 헤드라인으로 DHC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비판하는 사건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가해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그 와중에 마침내 한국에서 일본의 치욕을 드러내는 일이 터지고 큰 문제가 되고 말았다며 지금의 일본의 행태에 대해 두루두루 까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전부터 극우 성향과 역사 수정주의를 가지고 있던 DHC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왔었다며 2016년에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다,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한국의 제1교포들을 비난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래 문제가 있는 인간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DHC는 자회사로 DHC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어 아베를 옹호하는 응원단들이 빠짐없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 혐한 루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는 자사 미디어를 사용해 역사 수정주의에 입각한 가짜 뉴스를 연발하여 혐한 선동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시침이 떼고 DHC 코리아를 설립하여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JTBC가 DHC 텔레비전에서 한글과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혐한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수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물론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저하게 폄하하고 모독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한 것이 한국에서 보도가 되었기에 한국의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잘가요 DHC 해시태그를 통한 불매운동과 DHC 코리아의 전속 모델이었던 정유미 씨와의 계약 해지로 이어졌고, BTS를 비난했던 것도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한국의 아미 사이에서 DHC 불매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DHC 불매운동 진행 상황을 소개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 발표 사실에 대해 당당하게 부정하면서 DHC 코리아가 사과한 이유는 협박범의 협박 때문이었고 한국 경찰이 협박범으로부터 DHC 코리아 측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했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실과 JTBC가 후속 보도를 통해 경찰 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을 밝혀내 그들의 가짜 뉴스가 들통나버린 사실까지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사태는 DH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혐한의 실태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 안에 널리 퍼지고 있고 반일로부터 시작하여 반아베 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혐한 실태의 한 예로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만화 작가인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한국 팬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국의 JTBC는 DHC 텔레비전에 아베가 출연했던 사실도 소개했으며 정치인들이 극우 사상으로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도했고, 한국의 MBC도 일본 회의와 아베 총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일본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까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일본 회의는 이 모든 일의 주동자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 단체이며 아베를 포함한 내각과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입니다. 저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말살되지 않는 이상 아베의 임기가 끝나고 일본 총리와 내각이 12번 바뀌는 세상이 와도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극우 아베 내각이 다른 총리 내각으로 교체되는 것일 뿐 또다시 반복될 문제일 것입니다.
진정하고 계속 기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서적이 판매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검증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이 개봉되어 현재 상영 중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한을 일삼는 일본의 실태가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반일 운동은 사실상 아베 정권에 대한 항의 운동으로 노 아베 신조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아베를 규탄하고 있다며 그 규탄의 대상 가운데 아베 정권의 극우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우리가 감정적인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혐한 언론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나 일본인에게 적개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문제로 파악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역사 수정주의와 극우 사상에 물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 책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TV를 켜면 한국은 감정적인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종일관 대중들을 마구 부추기는 식의 비난만 하고 있는데, 과연 감정적인 쪽은 어느 쪽인가? 라는 질문으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반성하지 않는 DHC처럼 계속 혐한을 되풀이할 뿐이라면 일본 내에서만 버텨오던 역사 수정주의나 혐한의 실체가 한국 내에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그로 인해 불매운동이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결과는 문제를 자정하지 않고 방치 조장시켜온 결과이며 일본의 자업자득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가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줘서 속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결코 멈춰선 안 될 정확한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치를 언급하면 엄벌에 처해지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혐한을 마음껏 해도 자정적인 조치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뒤에서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까지도 일삼고 있는 일본의 아베와 일본 회의의 무리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이번 일본과의 정치, 외교, 경제적 분쟁이 해소되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것은 추후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 반복될 문제일 뿐이고 일시적인 완화 상태일 뿐, 한일 갈등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